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상반기 결산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 내 집 마련, 계속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서민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만한 솔루션을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속속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지구 등 6개 도시의 만여 가구를 누구나 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초기 분양가의 6%에서 16%만 지급하고 주변 시세의 8, 90%의 임대료로 10년을 임대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GH 기본주택. 공공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통합 설계 기준을 제정해 향후 공급될 기본주택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주거 안정 해결과 소득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던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 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게다가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 불리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과연 당정청의 공급 폭탄은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내려온 다양한 공급 대책의 내용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전망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발벗고 나선 공급 대책 핵심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청약시장, 경쟁률이 고공행진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당정청이 발벗고 속속들이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 집,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누구나 집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 지원 민간 임대거든요. 이게 약간 공공 임대랑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주도 있고요. 또한 청년층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값의 6에서 16%를 먼저 냅니다. 그런 다음에 10년간 시세의 한 80에서 90%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80에서 85%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목돈을 좀 주고 나중에는 임대 방식으로 월세를 내게끔 하는 구조인데, 근데 공공임대랑 좀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의무 거주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후 그러면 이제 분양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임대는 사실 소유권 주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분양가 16%, 8천만 원 내고 일단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시세의 10년 동안 80% 수준에서 월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10년 됐어요. 드디어 이제 분양을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초반에 5억 원. 그 5억 원의 분양가가 5억 원이었으니까 그 5억 원에 대한 금액을 이제 다 내고 말 그대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취득이 마무리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누구나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공공임대한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준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권 그 금액으로 준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누가 갖고 있냐가 그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공공임대나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시행업자가 그 전에 갖고 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행업자는 10%, 개발이익이 10%만 가져가고 나머지의 그 시세 차익을 이제는 말 그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그렇게 생겨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행업자가 10%만 개발이익 갖고 가면 이거 하겠냐는 거죠. 자, 교수님. 우리 평론가가 지금 누구나 집을 얘기하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고 했습니다. 자, 집값의 10%로 거주 가능한 아파트, 누구나 집, 지금 뭐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무주택자들의 과연 이 집 마련에 있어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희망 고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나온 계획으로 보면 6개 도시에 10,000 가구거든요. 네. 정말 우리는 지금 전국적인 주택 시장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만 가구 턱없이 부족한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은 6개 지역으로 쪼개면 불과 몇백 세대, 몇천 세대니까 정말 로또 분양이 될 거다. 네네. 정말 피 터지는 경쟁률이 될 거다.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공사를 정말 품질 높게 할까? 시행하는 사람이 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말 책임지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까? 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봐라 할 사람 많다라고 하는데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거 내가 지어도 내 집 안 된단 말이에요.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초기에 이익을 많이 빼야 된단 말이죠. 저는 건설이 굉장히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공사 자체가 굉장히 그 부실해지면서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뭐 물이 샌다든지 뭐 바닥에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부실 공사가 될, 왜냐하면 그런 우리 그 주택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시커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입주자들한테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설 자체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할 가능성이 크면서 양질이 아니라 굉장히 부실한 주택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시초 가격, 분양 가격보다도 나중에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누구나 집에 있어서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한번 근데 정리. 양이 너무 작고. 양도 그 공급 양도 좀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에 있어서 지금 누구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누구나 집과 더불어서 경기도가 기본주택, 즉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문제를 해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GH가 1차로 오는 2028년까지 기본주택 1만 6천 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주요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지조사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 3부작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 시리즈라고 하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본 주택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무주택 자라면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 수돗물을 쓸 때 틀면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집,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완성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주택의 기본적인 모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양형이 있고 이제 장기 임대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장기 임대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소유가 불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을 통해 가지고 기본주택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기도민의 44%가 무주택자입니다. 자, 기본주택의 제일 큰 골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인데요. 자, 분양형 임대주택 공급의 형태도 있다고는 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분양 수요자들의 니즈를 과연 충족있을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과연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성공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런 걱정이 있는데 문제는 공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경기도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규모 주택 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지금 정한 35%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5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35%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 이런 그 기본주택으로 되면 저는 수익성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사업을 찬성하지 않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서 이재명 지사의 이 GH 기본주택의 핵심 문제는 공급 어떻게 할 건데? 공급. 네, 그 정부가 이렇게 법으로 50%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업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완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결국 부실이 따라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하는 게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뭐 한 10,000호, 20,000호 수준에서는 향후 한 4, 5년 동안 뭐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 지역에 지금 주택 수요가 뭐 10만 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공급이 핵심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수요층은 충분할 수 있지만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다. 네. 기본주택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누구나 집, 기본주택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공급 핫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사전 청약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수도권 택지 이제 3만 200가구 정도에서 사전 청약이 7월 15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주택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봤을 때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규모로 사실 요번에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랜만에 사실 공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청년층 한마디로 이제 또 신혼부부에게 제가 봤을 땐 정말 특혜를 많이 줬다, 이번 사전 청약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신혼부부가 아니라서요. 아직 이제 넘어가서 아쉽지만은 만약에 제가 신혼부부의 기간이 된다 그러면 저라면은 무조건 청약 들어가겠다. 예, 왜냐하면 기회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의 스케줄을 좀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본 청약 1, 2년 전에 하는 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봤더니 7월에는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이지구 같은, 그다음에 인천 검단, 파주 이런 쪽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11월에 같은 경우는 하남 교산, 시흥 하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중.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 쪽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바로 이제 하남 교산 쪽입니다. 뭐 이유는 아시죠?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특히 또 청약홈에서 알람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돌아오면 이렇게 알람을 푸시를 울려줘요. 가장 많이 알람을 신청한 지역이 바로 이 하남 교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전 청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무주택자들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청년층,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좀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남들이 다 가니까 뭐 경쟁률이 뭐 정말 3대1, 4대1 정도가 아니라 100대1, 150대1 이런 상황이 네. 되니까 저는 청약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강남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쏠려들까? 라는 근본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는 강북 지역에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에 정말 강남 못지않는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지는 그런 소단지, 뭐 그걸 도시 재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뭐라고 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종로, 용산 뭐 곳곳에 굉장히 쾌적하고 풍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 또 직장도 가깝고 라고 하는 쪽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주택을 좀 많이 지어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용산에 머물고 종로에 머물고 서대문에 머물고 마포에 머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좀 강북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자꾸 이렇게 대규모 중심, 강남 접근성 이런 어떤 그런 정책 그 방향을 좀 바꿔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수요자들보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네. 좀 더 많은 양을 좀 공급하다 달라라는 어떤 정부에 대한 당부 그런 부분으로 좀 일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누구나 집, 기본주택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하반기 기대되는 공급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